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이영풍 기자가 지금 자유 언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민노총 간첩 관련한 보도를 못하게 한 경영지를 상대로 해서 항의를 했다가 그 보도국장인가요? 보도본부장으로부터 겁박을 당해서 상당한 그 뭡니까? 네. 위협을 느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영평 기자가 KBS 신관에서 지금 농성을 1인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양반들 중에도 그 자리에 나가셔서 응원과 지원 의사를 밝힌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이영풍 기자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뿐만 아니고 언론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도 부정선거다가 아니라고 하고 불법 탄핵에 주동을 했으면서도 반란 반역을 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듯이 하고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렸음에도 아무런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타래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KBS 신관에 가면은 이영풍 기자가 지금 혼자서 자유 언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아마 KBS 사태가 좀 더 크게 된다면은 사태가 좀 더 발전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비력하는 바입니다. 꼭 다음 주에는 KBS 신관 가셔서 이영풍 기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부정선거 관련해서 새로운 사태 발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강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노태학이라는 그 사람 집 앞에서 지금 연일 시위를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 영관위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아빠 찬스를 이용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언론을 타면서 부정선거 문제,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아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마 잘 우리 시민운동가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태극기 혁명운동가들이 좀 더 노력한다면은 이 부정선거 운동으로 진상규명하는 운동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대사,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입니다. 싱하이민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59세, 몽골 대사, 주몽골 중국 대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해서 여러분들의 여론과 한번 지지를 한번 떠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지금 자기의 수사, 구속이 코앞에 닥친 이재명을 대사 관저로 불러서 같이 환담을 나누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격분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갖추리자면 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배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외부의 요소, 외부의 방해를 배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사입니다.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 주권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기본적인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아주 오만방자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우리나라가 만드는 데 있어서 외교의 전 세계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방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마치 우리나라가 어떤 제3국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상징하는 두 가지 문화가 대립했을 때 어느 것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가 이기겠습니까? 압제가 이기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기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이기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계획경제가 이기겠습니까? 네, 이건 다 역사적 심판이 끝난 문제입니다. 이 양 흐름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주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사라는 작자가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지 마라, 이런 상스러운 얘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들의 발언은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까지 된 모양입니다. 이거는 야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사가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이 신대사는 지난번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 있어도 상당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사 문제, 그렇죠? 중국의 입국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주권적인 방역 정책을 못하도록 그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무슨 그겁니까? 예? 총독입니까? 감독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세력들, 일부 좌파들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를 표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 길로 간다면은 우리나라는 망하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 그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망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월 21일 날이죠. 6월 21일 날 5.16 혁명 기념 사업회 발기인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 3시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장소는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있는 그 정신, 5.16으로 이 나라까지 와 있는 그 혁명 정신이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 5.16 혁명을 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 군사 지도자들의 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5.16 혁명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날씨가 오늘 굽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시하이밍 대사는 감국 대신입니다. 이거 동등한 그 주권 국가로서의 동등한 저희가 아니라 감독 국가의 그 대신, 그런 대접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참 안타깝습니다. 시진핑이 내시입니다.